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권성동 의원과 그 다음에 고민정 의원 둘 다 한 사람은 문외관이고 한 사람은 윤회관이네요. 그 정도로 당선인 그리고 현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이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권성동 의원하고 지금 고민정 의원이 설전을 벌인 것은 지금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얘기가 핵심인데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 23일 MBN에 출연해서 한 얘기 중에는 MB 사면 문제가 왜 거론이 됐는지 그 경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MB 사면을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 측에서 먼저 거론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김경수 사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김경수 사면에 명분을 만들려고 이제 MB 사면을 좀 너희들이 먼저 꺼내달라, 이렇게 당선인 측에서 꺼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김경수 끼어 넣으려고 MB 사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권성동 의원의 직접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이건 서두른다기보다도 이 당선인은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당선인의 굳은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1호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집무실 이전서부터 밀리고 나면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밀리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요, 이 집무실 이전을 이렇게 서둘르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 바로 당선자는 국민과의 약속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하는 이 철학,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아셔가지고 집무실 이전과 관련돼서요, 지금 한 10% 약간 넘어난 그 차이로 반대 여론이 좀 많아요. 이거를 좀 무마시키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아직도 안 열리고 있는데, 지금 신구 정권 간의 권력 간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과의 이런 회동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대 최악의 지금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요, 비정상적 비상식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가? 당연히. 왜냐하면 떠나는 대통령이 들어오는 대통령의 청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국정은 앞으로 5년간 윤석열 당선자가 끌고 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날 떠나요. 떠나는 것도 떠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패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따랐어.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심판받은 대통령. 그러니까 신임 당선인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정권 교체를 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당선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하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쉬운 결정과 판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안타깝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 회동이 불발되고 있는 거, 이거는 이 권성동 의원의 말은요, 중요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청와대만 생각을 바꾸면 된다. 양보는 문 대통령이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김호수 사태 압박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미 본인이 이번에 이게 생뚱맞게 이렇게 꺼낸 게 아니라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했을 뿐이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지금 향후 거치,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극렬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3년 이상 한동훈 검사장에게 합리적 이유도 없이 정치 보복을 했고 한직 발령을 냈다. 4번씩이나 지금 한직 발령을 냈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생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해도 되는데, 자신들이 정치 보복을 한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치 보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이 특정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이거야말로 또 다른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해서요, 한동훈 검사장의 중용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압박받는 거, 이거는 독립운동을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비유를 했어요. 굉장히 출중하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정을 불공정하게 만들고 정의를 부정의하게 만들고 또 상식을 비상식적으로 만들고, 이게 문재인 정권이 단순하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는 물론일 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들의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에 있어서도 특히
검찰 인사에서도 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를 정상적인 인사로 돌리는 거, 이거야말로 상식적인 조치가 아니겠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이러한 발언, 한동훈 검사장 틀림없이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집무실장 이전 이 고민정 의원이 아예 총대 메고 매일같이 반박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자, 권성동 의원이 말이죠. 최근에 지난 그러니까 어제 23일 날입니다. 그제입니다. 벌써 이 CBS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국방부 이전이 무슨 안보 공백이냐 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 이 국방부 이전, 그게 안보 공백이다, 이래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청와대가. 그리고 민주당이 이거 국민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은 2번씩이나 공약했던 사항인데 왜 실천을 못했느냐. 그러면서 그 못한 이유가 말이죠. 청와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권력의 달콤함에 포기했던 거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 문제, 그러니까 청와대가 너무나 좋아갖고 거기에 푹 빠지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로 해서 이 공약 약속을 못 지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문제를 바로 이 고민정 의원이 페북에 글을 올려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면 청와대 생활이 달콤했냐?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2008년도 7월부터요 1년여간 MB정부의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권성동 의원도 이명박 청와대에서 일할 때 그곳 생활이 그렇게 달콤했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형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인, 즉 고민정 의원이 생각하는 청와대와 대통령, 청와대 비서들, 그리고 대통령 생활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달콤한 기억이 없다. 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휴일이든 평일이든 간에 경무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권성동 의원의 주장, 청와대가 그렇게 좋아서 공약을 이행 못했다는 걸, 이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이전을 자기네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표명을 회방이라고 말하기 전에 보완책을 논해달라.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하는 플래카드만 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언뜻 보면 고민정 의원 말이 맞는 것 같대요.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정말 뭐 새벽 6시에 도착해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뭐 거의 매일같이 제가 NSC 정보관리실장을 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겉만 보면 고생은 같지만 일의 그 성취도, 완성도,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국가에 충성할 수 있고 국가의 건강한 발전을 기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거의 최종적인 결정을 청와대가 다 내리잖아요. 그 보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보람에 달콤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청와대 사무실은요, 사무실 사정이 안 좋았고 사무실 내부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경내라고 하는 거, 이 청와대가 일종의 이제 이 경내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0시서부터, 그러니까 5월 10일 실질적으로는 아침 5시경부터 이제 오픈한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기가 막히게 내부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울려졌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약속을 안 지켰다,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힘들고 휴일도 없이 일해서 힘들고 이게 무슨 달콤하냐, 이거는 1차원적으로 보는 고민정의의 본래의 수준에서 나온 평가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차원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상당히 참 고민정 의원 이렇게 비판하고 반박문 되는 걸 보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유영하 변호사,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변호인이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죠. 자, 유영하 변호사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조원진 이 우리공화당 대표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지금 내놨어요. 뭐냐, 유영하 변호사가 말이죠, 대구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방선거 6월 1일로 앞당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정치권에 많은 이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조원진 대표는 어쨌든 간에 유영하 이 변호사하고 어쨌든 간에 서로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환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원진 대표가 오늘 CBS에 나와 가지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크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떤 얘기인가가 나올 것이고 출마한다면 시간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본인이 알기로는 유영하 변호사가 당사자니까 지금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사자가 부정하지 않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 입장 발표는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논평해 드렸지만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 뭘 근거로 했을 때 이미 어제 대구 달성에 내려가서 입장문을 보면요. 좋은 인재들이 고향인 대구에서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이 언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못다한 꿈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는요. 본인도 일정 부분 정계 복귀하겠다. 이러한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정기 복귀의 수순 단계로 6일 지방선거를 활용한다. 여기에 더군다나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나오면 뭐 옛날에 대전을 해가지고 박성효 시장 만들었잖아요. 여론에서 굉장히 뒤지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영하 변호사의 이런 대구시장 출마 보도는요 거의 사실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조원진 대표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누군가의 지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구체적인 행보가 나오지 않으시겠느냐.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일정 부분 조금 뜻을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직접 나서서 조직하거나 수장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조원진 지금 대표가, 지금 우리공화당인가요? 여기 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와 관련된, 연계된, 즉, 우리공화당과 직접 연계된 이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도 말이죠. 오늘 대구매일신문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매일관북루 여기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상당히,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 사저 이거는 개인 돈으로 이제 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족들 좀 돈 받고 물론 가족들 돈 받았다는 얘기도 밝혔지만요 가세연에서 돈 받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가세연에서 돈 받았는데 거저 받은 증여가 아니고 빌렸다. 왜? 은행에서 융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이거를 갚을 계획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인 간 즉 개인 간의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밝히지는 못한다. 그래서 가세연이 조문을 준 건 맞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리고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갚을 것이고 가족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 대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급한 대로 빌렸고 갚아 나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 그리고 가세연이 자발적으로 줬다면 증여가 되는 것이어서 빌렸고 변제 계획도 다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생활은 가족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줄 예정이고 그래서 생활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밝혔어요. 그리고 대구시장 출마설과 관련해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의할 것이며 가족과 고심 중에 있다. 대구시장이든 2년 후 총선이든 국민이 원하고 여건이 무르익으면 따르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가 얘기한 대로요. 부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나가거나 아니면은 총선에 나가겠다. 그런데 대신 대구에서 나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제 유영하 변호사 전에도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좀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는 권영진 3선을 노리고 있고 홍준표 또 나오고 그다음에 김재원도 지금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빡빡하게 아주 최고의 뜨거운 선거 장이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조원진 대표 나온 대로 나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만약에 대면이야 아주 금상첨화죠. 그러면 선거의 여왕다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상이 급격히 강화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 불온하게도 되지 않는다 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름다운 복귀 자 여기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장단점 그리고 당선 가능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2달이 남았으니까 선거용답게 뭐 한마디 갖고서도 바로 판을 바꿔버리니까요. 이거는 이제 이 조원진, 그 다음에 유형아 변호사,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인사들 간에 상당한 내부적으로 말이죠. 굉장히 비중 있는 이 토론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 그리고 또 내년 총선이 있거든요. 친박계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 총선 출마, 이런 것이 보면 우리 국민의힘, 지금 현재 보수 야권을 대표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합당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방송은 마치고요. 바로 또 이어서 오늘도 중요한 뉴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전옥현의 안보 정도를 통해서 이 팩트를 바탕으로 한 방송,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